LNG 가스를 수입해서 파는 이완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1%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3.3회전으로 나타났고 PBR은 0.24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7.9%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36.7%나 크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6.9%밖에 증가를 안 했고 매출 총이익이 23.5%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거꾸로 17.2%를 크게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은 98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46.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8%로 전년 동기보다 1.3%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7%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 마이너스 1.1%로 봐서 우리가 LPG 수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은 1%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를 3.7%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47로 크게 상승을 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50.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7억 원대를 더 이익이 많이 났는데 이것은 상품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르푼율도 8.2%로서 전년 동기보다 1%가 상승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844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이 분기에 이완이 공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전년도 그 가공 비율을 산출해가지고 한 올해는 조금 가공 비율이 오를 거다 2%까지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모두 역산해서 풀이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 뭐 다른 것보다도 가공 비율이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가 역산으로 가정해서 풀이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봤을 때도 매출원가 재료비는 6.9% 상승했고 운영 경비가 3.7% 어, 그 하락한 거로 감소한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어, 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 중에서 1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니까 의미가 없고요. 2단계 또한 마찬가지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일치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57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4명 증가해가지고 무려 그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8,460만 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어,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네요. 그리고 외주 가공비가 있는데 3% 증가했고 대손상각비 이거는 2023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분기에는 그 비성분을 아, 아, 공시를 안 했으니까 작년도 거를 그냥 참고적으로 그 해봤습니다. 이 노동 생산성 넘어가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이 13.3회전으로 1.4회전 상승했고 수르푼율도 그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좀 크게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익이 나면서도 왜 레버리지율이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참고적으로 그 현금 버퍼율을 조금 이번에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게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금액이 이 영업 비용에 비해서 얼마쯤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18.8%로 증가는 했습니다. 차입 부채가 느리면서도 현금이 늘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좀 떨어졌죠. 물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떨어졌습니다만은 수금이 늦게 되면 현찰이 좀 부족해지니까 이것 때문에도 차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보면서 이미 그 한국가스공사 LNG 국내에서 수입 독점 공기업이지만은 그쪽에서는 그 제품과 원재료로 그 구분을 하는데 이완처럼 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도 드리고 싶고 또 현금 버퍼리 기준은 얼마쯤이 될 것인가? 요거를 다른 SK 가스 회사를 하면서 의견 제시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매출 수금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그 기업마다의 어떤 기준선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보수적으로 봐서 안전선은 50%면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차입금 증가 이유를 우선 수금 속도가 느려진 거 그것 때문에 운전자금 부족으로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나머지는 이제 현금 재무지표에서 추적해 보는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이 꽤 늘었죠. 그 6,700억 있었는데 9,800억으로 매출 채권이 크게 늘어서 한 3천억 이상이 증가하고 돈이 잠겨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두퐁 ROI는 그 경영진 평가지표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건데 5.7%로 상승했습니다. 어, 보수를 좀 더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이 두 가지 평가 지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거가 나온다면은 수량으로 인한 재고 회전율 뭐 액상 상태가 있지만은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계량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로 하면은 그 상승한 거를 제시하면은 투명회계는 입증이 되겠습니다. 요 논리에 대한 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원재료 가격이 그래서 올랐냐? 그러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저기 제시를 안 했어요. 저기 원재료 가격이라고 했는데 상품 매입 가격이죠. 프로판과 부탄인데 기말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1, 2차 추론에서는 하락했다고 추론했는데 경영평가 지표에서는 상승한 거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입증은 그 상품 수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어,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한 거로 나오죠. 제가 아까 그 좀 전에 약간 잘못 말씀드렸네. 그래서 검증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매 가격은 그 알려주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판매 가격 상승한 것은 알 수는 또 없으니까 어쨌든 그 투명성 입증은 좀 실패했다. 이완의 경우에는 그리고 뭐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 매출 예측액을 해보면은 8조 1,888억 1억 원이 될 것 같고 이 경우에 그 재고가 계속 37% 감소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걸 시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8조 1,500억을 하게 된다면은 3,676억 원이 남게 되어 있는데 계획보다는 조금 좀 적으니까 4.5%더 좀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유사하게
4,058억 원, 여기 4,057억 원까지 되려면은 4.5% 정도 더 매출을 해야 된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려는지 아니면은 판매 가격을 또 올려야 되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목표 이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한 8조 5천억까지 매출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어, 이 재고를 37% 증가시킨다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그 4,755억 원이 이익이 나게 돼 있는 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루풋 회계로 와서 311%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좀 실적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더 좀 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러면은 8조 한 4,820억 정도 하는 거로 이 운영 경비로서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재료비로서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단가 변동이 없다면은 그래서 실행한 결과를 보면은 이것을 그 8조 4,810억 원을 한다 그러면은 4,123억 원이 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요거 좀 더 욕심내서 재고 회전율을 54회전 1.8 증분율처럼 올린다면은 매출 판매 효과는 8조 6천억까지 증가해서 4,249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지금 예측은 그 스루풋 회계 기준이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재고가 감소를 크게 했을 때는 스루풋은 판매예가가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제면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디프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현금 재무지표로 봐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271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은 4.7%. 전년보다 내려갔어요. 전년도는 7.7%인데 그리고 EMS 그 사업 활동으로 전체 80억 원의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129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256억 원 투자한 것도 있네요. 그래서 차입 증가 원인은 순원전 자본 확보 때문으로 해석된다. 캐펙스 투자 256억 원도 좀 나간 게 있고 또 그 현금 버퍼 1,300 1,130억 원이 또 확보가 됐다. 어, 무엇을 위한 확보인지는 뭐 또 투자할 게 있어서 미리 차입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이, 여기 현금 버퍼가 증가를 했거든요. 현금 버퍼 플로우가. 어, 그 아직 쓸 일도 없는데 1129억 원이나 더 크게 증가시켜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2683억 원을 더 추가 차입해가지고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4.5%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주주 자유 현금 흐름은 어, 257억 원으로서 이 이익 배당률이 되겠습니다. 1%. 전년보다 0.1% 상승시켰습니다. 은행에서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운전 자본용으로 더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어, 이자도 좀 내려 드릴게요.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음,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경계선은 50%다. 이런 표현을 해 봤습니다. 안전한데니까 뭐 더 빌려가세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가는 72,100원으로서 23,750원이나 상승했어요. 그러나 장부 가격으로는 이제 올랐어도 0.24분이 안 됩니다. 어, 그 너무 낮죠? 이완은 좀 올라도 될 것 같아요. 저기 개인 그 주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 굿이 그뭐 부자지간들로 저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5.9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완을 분석해서 그 저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또 SK 가스를 어떤가
또 한번 개별 좀 방송을 해보고 또 비교도 좀 해보는, 비교할 때 그 LNG 수입하는 코가스 한국가스공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 그 서민들,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가스료, 그게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한번 좀 알아보는 거로 해볼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